안녕하세요. 코드다움입니다. 오늘은 함께 수학 퀴즈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퀴즈 프로그램이 하나 떠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서 맞춰 볼게요. 자, 5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현재 점수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점수가 1점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제가 0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아래쪽에 총 몇 문제를 몇 초 만에 해결했는지 그 결과와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수학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아스키 아트를 준비해서 매스 아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 아스키 아트를 출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출제를 하려면 랜덤으로 수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임포트를 사용해서 랜덤 모듈을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숫자를 총 3개를 추출을 해줄 겁니다. 자, 랜덤 점 저희가 항상 쓰던 랜드 int로 자, 저는 1에서부터 9까지의 수 가운데서 하나씩 추출해서 담아줄게요. 자, 그래서 총 저는 3개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두고요. 자,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정답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저는 항상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곱셈으로 연결하고 세 번째 수는 빼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랜덤 수를 3개 추출하고 곱셈과 뺄셈으로 수학 퀴즈 문제를 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사용자에게 퀴즈를 출제를 하고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풋을 사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인풋 함수를 사용할 때 저희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변수도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fstring으로 바로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num1 이 값과 그리고 num2라는 이 값을 곱하고 그리고 빼기를 사용해서 자, num3의 변수 값을 담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식의 결과는 해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수로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부 다 정수 계산이기 때문에 int로 변환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if문을 사용해서 이 정답과 유저 인풋이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answer를 사용해서 자, 이 answer와 그리고 유저 인풋 값이 동일한지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만약 동일하다면 먼저 자, 정답입니다 라는 말을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아쉽네요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정답은 뭐뭐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fstring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정답은 answer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 answer 변수를 그대로 중괄호 내에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자, 먼저 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는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퀴즈를 출제를 해줄게요. 자, F5번을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제목이 뜨고 자, 아래쪽에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뜨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의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자, 저희는 이 과정을 사용자가 틀릴 때까지 반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while문을 사용해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건에 사용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구간은 문제를 랜덤으로 추출하는 이 구간부터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play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true라고 하는 값을 넣을 겁니다. 참과 거짓을 사용하는 이 단 2개의 값을 가지는 bool 타입의 변수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hile에다가 바로 playing을 넣을 거예요. 이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아래쪽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을 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는 2개를 사용해서 하나의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비교를 했죠. 이렇게 playing 이 자체가 지금 true의 값을 가지고 있죠. 이 경우에는 뒤에 true와 같은지 비교하는 비교문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playing만 적으셔도 동일합니다. playing 자체가 true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 다른 모든 코드는 포맷에서 인덴트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한 번에 들여쓰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언제 이 반복문을 종료를 할 거냐면 한 번이라도 퀴즈를 틀리게 되면 이 전체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지 못한 바로 이 구간에서 저희는 playing을 false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답을 틀리게 되면 playing이 false가 되면서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while문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let's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F5번을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답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답입니다 라고 뜨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정답이 입력될 때까지 문제가 출제되고 잘못된 정답이 입력된 경우에는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퀴즈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코어, 점수도 한번 같이 계산을 해줄게요. 자, 스코어를 퀴즈, 게임 전에 이제 0으로 세팅을 해두고 아래쪽에 정답인 경우에 하나씩 높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해서 정답인 경우에는 이 스코어를 1씩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인 경우에는 매번 저희가 현재 스코어를 알려줄게요. 그래서 현재 점수는 해서 현재의 스코어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코어뿐만 아니라 저희는 문제를 푼 개수도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count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가 틀리기 전까지 총 몇 문제를 풀었는지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 인풋에 어떤 값을 넣을 때마다 count를 하나씩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를 했을 때 총 몇 문제를 풀었고 몇 분이 걸렸는지를 출력시켜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타이머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모듈처럼 똑같이 time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와야 합니다. 좀 문제가 출제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시간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start time이라고 하는 저희가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저장을 해둘 겁니다. 자, 이 time.time이라고 하면 1970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정보가 담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지금 현재의 그 시간, 정보와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가 퀴즈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자, 이 퀴즈가 종료되는 바로 이 시점에 시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때는 저희가 end ti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시작 시점에 time과 끝나는 시점에 time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퀴즈를 푼 시간은 마지막 end time에서 start time을 빼주기만 하면 저희가 문제를 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몇 문제를 푸는데 총 몇 초가 걸렸는지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time.time은 단위가 초 단위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사용해서 F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줄게요. 총 몇 문제를 몇 초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줄 거예요. 여기서 이 초 계산은 end time에서 위에 start time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nd time 마이너스 start time으로 초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F5번을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 곱하기 5 마이너스 9죠. 그러면 마이너스 4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9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답을 표시하면서 현재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입력이 됐을 때 이제 3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아쉽네요. 정답은 32입니다. 자, 저희가 총 지금까지 4문제를 풀었고, 마지막 문제가 틀려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 4문제를 풀었고 4문제를 푼 그 시간 초가 자, 여기에 찍힙니다. 자, 그런데 이 초 단위가 소수점 자리수가 굉장히 많이 출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 소수점 자리수를 제한을 했었죠. 자, 이번에도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자리 없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매개 변수가 2개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다면 뒤쪽에 2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만약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생략을 한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소수점 자리수가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도록 계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잘못된 숫자를 넣는다면, 자, 아쉽네요 라고 해서 정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총 3문제를 푸는데 이제 13초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소수점 자리수가 더 이상 표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할 때는 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중간에 기호를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매 문제마다 한 칸씩 엔터키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학 퀴즈 문제를 풀고 그리고 타이머를 사용해서 총 문제를 푼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예제로 다시 뵙겠습니다.